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87체제 은퇴와 암울한 요즘 세대 그리고 전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7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 87체제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익숙하지 않다, 이게 생소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87체제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87체제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87체제를 만드신 분일 것이고, 나이가 좀 낮으신 분들은 87체제를 통해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걸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87체제가 무엇이냐? 대통령 직선제 부활이에요. 그리고 5년 단임제예요.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폐지예요. 국정감사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제 부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정치권들이 다 이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 87체제 때, 그 당시 때 이 87체제를 만들었던 그 청춘들이 지금 국회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이 87체제를 지키면서. 자, 이 87체제 때 29, 28, 30살이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586 개띠라는 거예요. 586 개띠. 이 개띠들이 지금의 은퇴 시기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87체제를 통해서 신입 직원이었던 애들이 그런 거예요. 대학 나와서 신입 직원. 바로 그렇던 세력들이 지금 어떤다? 바로 은퇴 시기에 돌입했다. 즉 연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87체제 때 신입사원에 입사했던 이 대졸들이 30년간 집권하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세력들이 국회의원도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온갖 사법체계부터 시작해서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세계는 무엇이다? 너무나 익숙한 세상이란 거예요. 현 대한민국은 그들에 의해서 건국된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김일성을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일제시대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집을 못 사서 안 달라고 있는 30대 중후반, 20대 중후반, 40대 초반 다 87체제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고 87체제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87체제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모든 여기 87체제로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 87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박 대통령 87체제 극복이 2017년 체제를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 87체제 대수술, 87체제, 포스트 87체제, 전문가가 지적하는 87체제의 한계, 87체제를 통한 노동의 미래, 87체제 무엇이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란 거죠. 그러면 그 세상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 87체제를 통해서 한 세대, 한 청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었냐는 거예요. 87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표에 나와 있는 인구와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87체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소리를 듣고 태어난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명, 1200만 명,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야? 지난 30년 동안 이 헌법 이후로 대한민국 인구가 25% 증가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87체제 동안 이 87체제에 있었던 이 100원이라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성으로 놓고 본다면 몇 퍼센트? 15배 이상 성장했다는 거예요. 10배에서 15배 이상.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배에서 15배예요. 이건 무슨 15%, 20% 아니야. 15배예요. 15배. 이 말은 무엇이냐? 100원을 넣어놨고 30년 동안 연복리로 1년 연복률 8%, 9.5%, 대략적으로 1년마다 9%씩 국민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9%씩 증가하는 나라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9%씩 분양가를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9% 분양가를 올려도 그거는 젊은 사람들, 그런 가계소득을 놓고 보면 하나도 부동산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 분양가가 자체가 오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9%씩 올라도.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세대였어요. 한 세대가, 즉 한 인간의 청춘 시기요. 한 인간이 취업을 하고, 한 인간이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고, 한 인간이 기업을 만들어내고, 바로 그랬던 그 청춘의 그 초입기 시절 동안, 그리고 그들이 은퇴해야 될 그 시기 동안 대한민국 인구는 25%가 증가해요. 이건 도시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인구 4천만 명, 5천만 명. 북한까지 합히면 대한민국이 7천만이고, 더 나가서 뭐 다른 뭐 조선족이나 뭔 쪽 가면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이 한글을 토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계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1억만 명 정도 되는, 바로 이런 시기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나만 이 땅덩어리 안에서 뭐 어쨌다 1,000만 명, 1,200만 명, 대한민국의 2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빠 소리 듣고 엄마 소리 들었던 애들이, 거기다 매년 경제 성장은 9%예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9%씩 쭉쭉 올라가고 있었죠. 동시에 경제 성장률로 만들어진 걸 완전히 국민 가계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정치 제도, 87 체제를 통한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으면 들어올 젊은 세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짓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가득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젊은 세대들은 놀랍게도 7년마다 소득이 2배씩 올라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아파트를 분양해서 입주를 하고 4년이 지나면 그 옆에 아파트는 전에 지었던 아파트에 분양가를 2배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국민 소득을 놓고 봤을 때 소득은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즉 7년 늦게 태어날 때마다 소득은 2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국가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장해 주는 거죠. 왜? 보장 안 해주면 빨갱이니까. 빨갱이요. 그 빨갱이한 소리가 듣는 거죠. 정부가 독재 정권이 되니까. 또 하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즉 이 말은 30년 동안 유색 인종의 단일 국가가 백인의 이너서클,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15배가 성장한 거예요. 15배가. 이 동안 일본은 2배 성장했어요. 미국도 대략적으로 2.5배 성장하는데 한 나라가 15배를 성장하면서 인구는 1,000만 명 이상 늘리면서 백인의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힘이죠. 그 이 힘은 뭐였어? 가계소득이 7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서 7년만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2배 늘어난다. 간단한 논리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세제도를 유지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죠? 586개티가 은퇴한다는 거예요. 586개티가 은퇴한다? 그리고 이건 무엇이야? 민주화의 낡은 세력, 지적. 그러니까 지금 586개티, 그 나이대에 있던 사람들 국회를 장하고 있는데 그 세력들을 향해서 낡은 세력이란 거죠. 이젠 그들은 낡은 세력이란 거예요. 즉 87체제를 만들어 놓고 항쟁하고 투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젠 낡은 세력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낡은 세력이냐? 그 87체제가 유지해 줬던 게 무엇이에요? 인구는 증가하고 국민 소득은 9%씩 늘어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보장해 준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 이루어진 것들을 어떻게 한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국민 소득을 다 돌려준다. 그 체제가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죠. 얘들은 안 낳고, 이제 얘들은 낳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는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게 젊은 세대들이 없다. 오로지 늙은 세력들만, 아주 그냥 나이만 엄청 먹은 이 고령화 집단들만 2025년, 2028년 그때까지 이 늙은이들만 모여 있다가 그 늙은이들 죽음으로 인해서 어쩐다? 쪼그라든다. 안 거죠. 그 인구 자체도 쪼그라든다. 왜? 젊은 사람들 계속 안 낳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87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게 87체제 한계에 부딪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폭발적으로 9%, 10% 늘어나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3만 달러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옆으로 기고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2%대 성장했어요. 2019년도에. 이게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하락하고 있었어요. 3만 3천, 3만 천,
지금 3만 1천에서 거의 옆으로 기고 있죠. 코로나까지 합쳐서 놓고 보자면, 즉 3만 달러 박스권이요. 자, 이 말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상식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87 체제 이후에 지금의 개헌 이후에 지금의 헌법 체제에서 무엇이 무너져? 젊은 세대들이 가득 있다. 이거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초등학생들 보세요. 유치원들 보세요. 유치원조차도 지금 폐업한다 그래요. 이거보다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7년 단위로 2배씩 성장하는 이 모습 보여줄까요? 경제 성장률 2%인데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나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오게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힘 갖고 3만 달러 올라가서 춤췄는데 그것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죠. 점점 힘없다는 건 느껴지잖아요. 부동산 시장 힘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냐면 2020년도 부동산 살아났던 사람들이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왜? 그 사람 전세 가격이 여기서 폭등 안 하면 1년 전, 2년 전에 1년 전에 부동산 살아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샀던 사람들 그 말 두고 샀던 사람들 다 덤탱이 봐요. 왜? 분양가보다 더 높이 샀으니까. 30% 40% 분양가보다 높이 샀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다? 분양가를 못 올려요. 일본이 그랬어요. 경제가 옆으로 기면 젊은 세대의 신축 사지 구축 안 사줘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문제는 그거죠. 신축 가격도 옆으로 기어요. 왜? 전문 세대들 소득 안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건축물은. 그 소득 밖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젊은 세대들의 소득 안에서 월세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월세 지급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자, 국가가 개인의 사유를 보장해준다. 그것도 점점 무너지고 있죠. 그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왜? 복지라는 이름 안에서. 가진 자들의 거 털어가지고 나눠주는 것밖에 없죠. 현실이에요. 여기에 부채 끌어다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부채도 놀랍게도 보수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곳간에 있는 그 물건들 갖다 팔아서 만든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현실이죠. 자, 결론이에요. 아주 간단해져요. 3만 달러에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폭등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꼬꾸라졌으면 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기서 꼬꾸라졌다면 어떻게든 멱살 잡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 3만 달러 찍고 나서 정책이 오는 거예요. 2만 달러 때 정책이 왔죠. 1만 달러 때 정책이 왔죠. 3만 달러 때 유럽 남유럽 다 무너졌어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죠. 현실. 놀랍게도 미국 3만 달러 때 IT 버블 터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1만 달러 도달했을 때 지금 부채 위기 터지죠. 중진국 함정 빠진다는 얘기 나오죠. 왜? 1만 달러씩 성장하면 자산 가치를 두고 무엇이냐? 엄청난 투기가 일어나죠. 그거 꺼지는 거죠. 왜? 투기하다 일을 안 하니까.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만나서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해야 되죠. 일을 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죠. 현실이요. 그러다 한번 구조조정 단행되는 거죠. 집값 다 무너지죠. 수도권이 가장 위험해요. 그럴 때는. 싹 무너지고 나서 다시 거기서 꽃이 피고 그 힘으로 가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이 3만 8천 달러, 4만 달러 도달해도 주식은 2,000포인트예요. 놀랍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거 끌어올릴 때 수도권 집값 그냥 개 박살나요. 그나마 그것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 전세 가격에 받쳐줘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일본 꼴이 나는 거예요. 옆으로 기는 국가 일본. 가계소득을 유지시켜줄 수가 없어요. 일본의 가계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값도 비슷한 거예요. 현실이죠. 가면 물건 가격도 비슷해요. 자, 결론이에요. 결론? 87체제, 영광의 87체제가 무너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어떤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무슨 뭐 이게 뭐 애널리스트? 아직도 그 꿈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그 꿈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면 이명박 정권 시대처럼 또 될 거다. 그거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 못 하는 거죠. 왜? 3만 달러 때 무너진 국가가 한두 군데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이요. 한 1만씩 성장하면 항상 무너지는 거죠. 현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구조조정 단행되는 거죠. 현실이다. 그래요. 어떤 거냐면 왜 좀비 기업 한번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또 그런 것도.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아, 전세제도죠. 옆으로 기면 전세제도가 있겠습니까? 집을 2억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도 신축이 2억이에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2억인데 10년 후에도 12억이고 20년 후에도 12억이에요. 젊은 세대들 미쳤다고 구축을 15억에 사줘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제도가 망하죠. 망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지금까지의 팔제 체제가 만든 이 힘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쓸데없는 영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다? 경제가 옆으로 기고 있다. 경제가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러면 가계소득도 옆으로 긴다. 그러면 다주택자들 힘들어진다는 거죠. 특히 더 힘들어진 거는 영끌했죠. 영끌한 사람들. 작년에, 재작년에 분양가 위로 샀던 사람들 15년짜리 구축을 뒤져야죠. 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뒤지면서 가격 조정이 하락기가 온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락기 동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또 분양가는 그 하락한 가격으로 맞춰서 나와요. 놀랍게도 이미 대한민국은 4만 달러인데 3만 달러 분양가로 나오는 그때 사면 어떤다? 또 폭등이 일어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4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1인당 경제 성장률이 4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놀랍게도 코스피 2,000포인트예요. 그때 사면 돈 벌어요. 근데 사람들은 4만 달러 때 코스피가 올라간 4,000포인트를 보면서 그때 들어와요. 그러면서 왜 재미가 없냐 그래요. 현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